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캡틴 손흥민이 이끌고 있는 토트넘 허스퍼가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초반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각종 매체에서 토트넘이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의 강력한 경쟁팀 4순위로 꼽히고 있는데요. 토트넘 허스퍼가 5라운드 경기에서 셰필드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또 한 번 대승, 압승을 거둘 것이라고 영국 현지에서 기대감이 높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한 번 더 해트트릭을 터뜨릴 수 있을지, 밀집 수비를 펼치는 셰필드의 수비라인 어떻게 흔들 수 있을지 현지의 전망과 예측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경기가 오는 주말에 열립니다. 9월 16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에 먼저 황희찬 선수의 출전이 예상되는 울버햄튼과 리버풀의 경기가 있는데요. 위르겐 클롭 감독이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울버햄튼이 감독도 바뀌었고 일부 공격 라인에 부상자가 있지만 황희찬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름까지 언급을 한 만큼 황희찬 선수 특히 리버풀을 상대로 강한 모습들을 이전에 잘츠부르크에서도 보여줬고 또 라이프치히에서도 보여줬고 울버햄튼 입단 후에도 보여줬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캡틴 손흥민이 이끌고 있는 토트넘은 밤 11시에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홈 경기를 치르고요. 맨시티는 같은 시간에 웨스트햄과 원정 경기, 그리고 맨유와 브라이튼도 같은 시간에 치열한 빅매치를 펼칩니다. 김지수 선수가 2군 소속으로 경기를 치르고 있는 브렌트포드는 뉴캐슬과 원정 경기를 9월 17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에 치르고요. 첼시는 일요일 밤 10시에 본머스와 원정 경기 치릅니다. 우선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첫 달 8월 이달의 선수, 이달의 감독상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전승을 거뒀던 맨시티의 과르디올라 감독을 제치고 토트넘의 기대 이상의 경기력과 반전의 모습을 보여줬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감독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디슨 선수도 이 8월 한 달 동안 1골 2도움을 기록하면서 레스터시티 시절에도 좋은 선수였는데 이달의 선수상 받은 적이 없거든요. 토트넘 입단 첫 달에 이달의 선수상을 받는 또 즐거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토트넘 최고의 8월이었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달의 선수상과 이달의 감독상을 모두 토트넘에서 받은 것은 과거 포체티노 감독 손흥민 시절 이후 처음이라고 하니까요. 대단한 또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9월 A매치 이후 프리미어리그 일정이 돌아오면서 현재까지 무패팀을 또 프리미어리그 공식 계정에서 소개를 했는데요. 지난 시즌 우승팀인 맨시티, 전통의 강호 아스날, 리버풀, 그리고 현재 돌풍의 팀인 브렌트포드와 웨스트햄, 여기에 토트넘까지 총 6개 팀이 무패팀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번 라운드에는 또 몇 개 팀이 더 무패의 행진을 이어갈지 궁금한데요. 이번에 토트넘이 상대할 팀은 바텀 6, 하위권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승리가 기대가 됩니다. 현재 선두가 맨시티, 탑 6를 보면은 승점 12점으로 전승을 거두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3승 1무를 기록한 팀이 토트넘, 리버풀, 웨스트햄, 아스널이고 브라이튼이 6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권에는 울버햄튼, 본머스, 셰필드, 에버턴, 루턴, 번리인데 승격팀인 루턴과 번리가 지금 최하위를 깔아놓고 있고 최근 몇 년 동안 고전하고 있는 에버턴이 18위, 셰필드가 이제 골 득실차에서 간신히 앞서서 17위인 상태인데 토트넘을 상대로 만약 대량 실점을 하면서 패배한다면 강등권으로 추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A매치를 손톱을 물어뜯으면서 봤다고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사실은 토트넘 경기를 뛰면서도 최근에 이제 허벅지나 무릎에 테이핑을 많이 한 모습들이 있었고 대표팀 일정에도 굉장히 이런 심한 테이핑이 있었고 훈련 도중에 몸 상태에 문제를 느끼기도 했다. 이래서 좀 우려가 있었잖아요. 다행히 셰필드전 데뷔 훈련에 아주 밝은 모습으로 사르 선수와 웃는 모습도 포착이 됐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경기 전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셰필드와의 경기 출전 문제 없습니다. 영국의 주요 매체들이 이번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어떻게 승부 예측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는데요. BBC 스포츠의 이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 인간문으로 불리는 크리스 서튼의 전망을 보면 흥미로운 대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맨유와 브라이튼의 경기에서 맨유가 홈에서 경기를 치름해도 브라이튼이 3대2로 이길 것이다라고 전망한 것이고요. 토트넘은 셰필드의 3대0 완승, 그리고 포체티노 감독이 부임했음에도 위기 탈출에 실패하고 있는 막대한 돈을 스쿼드에 투자하고도 기대만큼의 경기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첼시는 본머스 원정에서 1대1로 비길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먼저 이 맨유와 브라이튼의 경기가 이번 주말 영국 내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맨유가 브라질 대표 윙어인 안토니가 이 가정폭력 문제에 연루되면서 수사 문제로 인해서 스쿼드에서 제외된 상태고 제이든 산초 같은 경우에는 또 테나 감독과의 이 불화설 속에 공개 사과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금 2군 훈련을 하고 있다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되고 있죠. 여기에 앙토니 마시알까지 훈련장에서 부상으로 이탈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공격 라인 전반에 걸친 문제가 있고 또 수비 라인에도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이제 회복하긴
했지만 정상 컨디션인지에 물음표가 달려있고 라파엘 바란도 부상 중이고 공수 양면에 걸쳐서 조금 이제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브라이튼의 경기력은 최근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브라이튼이 이기지 않겠느냐 크리스 서튼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맨유는 아직 발동이 걸리지 않았고 이번 브라이튼전은 또 다른 어려운 시험이 될 것이다. 브라이튼은 지난 시즌 초반에도 올드 트래포드에서 승리를 거뒀는데 그때의 결과를 반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을 것이고 플레이 방식도 도전적으로 유지할 것이며 맨유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맨유 같은 경우에는 또 페리 맥과이어 선수가 잉글랜드 대표 선수로는 경기를 뛰면서 또 스코틀랜드와의 경기에 자책골까지 기록을 했고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이제 사우스게이트 잉글랜드 대표팀 감독이 두둔했던 발언으로 인해서 더 큰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들 결국에는 바란이 없는 가운데 린델로프 선수도 있긴 한데 이 선수도 이제 대표팀 경기를 치르고 왔지만 질병의 문제를 겪기도 했었고 에반스 맥과이어가 지난 라운드에 뛰었다가 또 혹평을 받기도 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려가 되는데 브라이튼이 사실은 지배적인 축구, 능동적인 축구를 하다 보니까 역습하는 팀의 약한 면모를 보이고 맨유가 또 역습에 능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다만 맨유가 홈 경기이기 때문에 홈에서 역습하는 축구를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이다. 서튼이 그런 전망 속에서 맨유가 공격으로 나섰다가 브라이튼에게 오히려 역습을 당하게 된다면 고전할 것이다. 게다가 브라이튼의 에반 퍼거슨과 데니 웰백이 몸 상태, 부상의 이슈가 있지만 결국에 이 선수들이 완전히 못 뛰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다득점 경기 속에 브라이튼이 앞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과 셰필드의 경기는 말씀드린 대로 토트넘의 3대0 승리를 예상을 했는데 이 크리스 서튼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해서 시즌 초반부터 굉장히 좋은 평가들을 많이 내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했는지, 왜 3대0 승리가 가능한지 서튼의 승부 예측 내용 전체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라고 말하기는 싫지만 저는 토트넘이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아래에서 얼마나 좋은 축구를 보여줄 수 있을지 모두에게 말했었죠. 저는 엔지볼을 보는 것을 좋아하고 토트넘은 올 시즌 리그에서 최고의 축구를 펼치고 있으며 좋은 결과도 얻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이길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달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그랬던 것처럼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깊이 내려가 수비해서 경기를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경기의 승부는 토트넘이 언제 첫 골을 넣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토트넘이 초반에 골을 넣는다면 셰필드의 대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토트넘의 실망스러운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토트넘이 3대0으로 이길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맨시티가 말씀드린 대로 셰필드의 전면 수비에 고전을 하면서 경기 막판에 와서야 골을 넣었거든요. 선제골 넣었다가 동점골을 허용했고 비길 뻔하다가 이제 간신히 이겼는데 토트넘도 빠르게 골을 넣지 못하고 상대의 이런 전면 수비, 밀집 수비에 고전을 하는 상황이 된다면 뒷공간을 내주면서 이변의 패배나 무승부를 거둘 수도 있다. 다만 선제골이 빨리 나온다면 셰필드가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기 때문에 쉬운 경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고 일단은 3대0을 예상한 것은 토트넘이 빨리 선제골을 넣으면서 잘 풀어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 것입니다.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는 세부적인 통계 기록을 통해서 전망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이 스카이 스포츠도 브라이튼과의 맨유의 경기에서는 맨유가 브라이튼에 2대1로 패배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브라이튼의 강세를 예상한 과정에는 지난 시즌의 맨시티, 맨유, 리버풀, 첼시, 뉴캐슬, 토트넘, 아스널 등 상위권 팀과의 21경기에서 12번의 승리를 거뒀고 득실차를 봤을 때 38득점, 27실점으로 더 우월했기 때문에 경기력 자체가 좋다. 다만 이제 루이스 덩크의 파울이 좀 많은 부분들, 터프한 플레이들이 있지만 그런 면에도 불구하고 브라이튼이 맨유를 이길 수 있다라고 BBC의 크리스 서튼과 같은 전망을 했으니까요. 과연 브라이튼이 맨유 원정 경기 이기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을지도 주의 깊게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스카이 스포츠도 토트넘이 셰필드에 압승 거둘 거라고 했는데요. 스코어 예측은 조금 달라요. 3골차 승리는 같은데 4대1로 이긴다. 즉 토트넘이 대량 득점을 하되 한 골은 허용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 이유 어떻게 분석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아래에서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셰필드 유나이티드처럼 한계를 가진 팀에도 기회를 내줄 것입니다. 토트넘은 번리, 본머스, 맨유, 브렌트포드와의 4경기에서 19개의 유효 슈팅을 기록을 했습니다. 셰필드가 여전히 무딘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구스타보 해머가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올리 맥버니, 카메론 아체와 함께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만큼 이번 시즌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라는 희망은 남아있습니다. 해머는 셰필드 유나이티드에서 3차례 선발 출전해서 4차례의 슈팅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15번의 선발 출전해서 20번의 슈팅을 기록했던 코벤트리에서의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평균 슈팅 기록이 양호합니다. 즉 사실 이 해머 선수의 활약을 통해서 셰필드가 그래도 토트넘을 상대로 한
골 정도는 끌어낼 수 있다. 토트넘이 공격이 강한 팀이긴 한데 수비에 조금 약점, 허점이 있는 팀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양 팀 모두 득점하는 경기가 될 수 있다 예상한 것인데요. 다만 다른 매체들은 토트넘이 다 3대 0으로 이길 것이다. 토트넘의 공격력이 좋고 셰필드는 공격이 안 좋다. 이런 전망들을 다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인터넷 매체 스포츠몰 같은 경우에는 많은 매체들과 마찬가지로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 배치하고 클루셉스키, 메디슨, 솔로몬이 2선에 배치되는 지난 번리전의 전술이 그대로 가동될 것이다라고 전망한 가운데 토트넘이 3대 0으로 이길 것이다라고 예측했는데요. 인터내셔널 브레이크, 국가대표 휴식 기간은 의심의 여지 없이 토트넘보다 셰필드에게 더 좋은 시간이 찾아왔다. 토트넘은 승승장구하고 있었으니까 이 대표팀 휴식기가 아쉬웠을 거고 셰필드는 최악의 출발을 하다가 멈췄으니까 정비할 시간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게다가 국가대표에 소집된 선수도 토트넘이 많고 셰필드는 많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스테코글루 축구 활기찬 생산성, 대량 득점 경기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한다. 셰필드는 수비라인 부상자가 많기 때문에 북런던 원정에서 고전할 수 있고 토트넘이 그런 이유로 또 다득점 승리를 할 수 있다. 셰필드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는 수비 라인에 부상자가 많은 부분도 있다. 요것을 주목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인터넷 매체 스포츠 키다도 토트넘의 3대0 대승을 예상했는데요. 토트넘에게 이번 토요일 셰필드전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득점력이 좋기 때문이다. 프리 스코어링을 하고 있는 팀이다. 자유롭게 자유분방의 골을 넣고 있다. 셰필드는 부상 우려가 적지 않은 반면 토트넘은 국가대표 휴식기 전의 경기력을 그대로 회복해서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토트넘 호스퍼는 부상자가 추가적으로 없습니다. 애초에 전력에서 빠져있던 세세뇽, 벤탄쿠르, 힐, 화이트먼의 로셀소 그대로 부상자 명단에 있고 대표팀에서 다친 선수가 하나도 없고 대표팀 가서 오히려 손흥민 선수도 잘하고 왔고 클루셉스키도 골맛을 보고 왔고 페리시도 어시스트하고 왔고 호이비에르까지 득점을 하면서 왔거든요. 비수마와 사르까지도 대표팀에서 경기를 잘하고 왔기 때문에 컨디션이 좋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셰필드는 핵심 선수인 이건과 라루치까지 지금 부상자 명단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보니까 이탈 자원이 많습니다. 세계적인 통계 매체죠. 옵타의 슈퍼컴퓨터를 통한 승부 예측에서도 토트넘의 승리 확률이 무려 58.9%, 셰필드는 16.2%에 불과한데요. 지금 토트넘이 프리스코어링 축구라고 했는데 많은 선수들이 이제 공격 시퀀스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메디슨이 28회, 손흥민 선수가 27회, 클루셉스키가 23회의 공격 시퀀스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사실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 올라간 이후 더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 기록들은 앞으로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고 좌우 풀백인 포로와 우도기가 또 인버티드 풀백으로 미드필드에 가깝게 플레이해주고 또 중앙 미드필드인 비수마도 무려 20개의 공격 시퀀스를 기록을 하면서 3미들 중에 가장 아래에 있는 선수까지도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공격을 풀어간다는 부분들 여기에 센터백인 판더펜과 로메로도 이 공격 시퀀스 관여율이 합쳐서 29개라는 점은 토탈 사커 전원 공격 축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번리와의 경기에 처음 선발 출전했던 솔로몬도 출전 시간이 제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9번의 공격 시퀀스 관여가 있었고 그중에 기회 창출이 5개였잖아요. 즉 선발 출전한다면 이 기록은 점점점 늘어날 것이다. 즉 손흥민, 메디슨, 클루셉스키, 솔로몬 요 공격 라인에 대한 기대감과 활약상에 대한 이번 셰필드전의 기대감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스포츠 베팅 업체 4bet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의 승리 확률을 63%로 슈퍼컴퓨터보다 더 높게 측정하고 있거든요. 무승부 20%, 셰필드 승리가 17%인데 이 원정 거리도 생각을 해야 돼요. 셰필드가 원정팀이다. 219km를 또 날아와서 경기를 해야 된다는 점은 체력적인 면에 있어서도 토트넘이 좀 더 유리하다. 환경적으로도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후스쿼드닷컴은 토트넘이 최근에 골 득실 차에서도 유리하고 리그 2위를 달리고 있고 무패 행진이다. 반면에 셰필드는 지난 4라운드에 심지어 에버튼을 상대로 비긴 것이 첫 번째 승점이었다. 양팀 간의 전력 차이가 극명하기 때문에 토트넘이 3대0으로 이길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셰필드 밀집 수비를 펼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실점을 했느냐 3백 사실상 5백을 하면서도 많은 골을 내줬던 것은 역시 선굵은 크로스패스 측면을 공략하는 게 중요해요. 3백 3명의 중앙 수비수가 문전에 있기 때문에 문전에서 계속 그 공간을 내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만 크로스를 한 번에 돌려놓으면 막기가 어렵죠. 셰필드가 이제 개막전 페리스와의 경기에서도 조르당 아유가 오른쪽 측면에서 개인 돌파할 때 2명이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로스패스를 빠뜨렸고 또 이 크로스패스를 배후에서 에두아르가 밀어넣을 때 아무도 대응하지 못했어요. 결국에 이런 원터치 플레이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2라운드 노팅엄전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으로 이적해온 브레넌 존슨이 기점 역할을 했었는데요. 브레넌 존슨이 페널티 에어리어 중앙에서 우측으로 공을 끌고 가면서 수비를 흔들어 놓고 뒤로 빼준 공을 오른쪽 풀백인 오리에가 크로스한 것 아워니가 헤더 슈팅으로 이제 마무리하면서 선제골을 넣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결승골은 오른쪽 측면에서 또 한 번 오리에의 얼리 크로스를 우드 선수가 헤더 슈팅으로 마무리하면서 골을 넣었는데 사실 토트넘이 이렇게 헤더 슈팅의 전문가가 지금 없는 상태고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뛸 때 이런
헤더 슈팅의 강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에두아르처럼 이 크로스가 낮게 들어올 때 노스토로 돌려놓는 정도의 활약을 통해서 골을 넣을 수가 있고요. 사실 뭐 이렇게 뭐 칼날 크로스가 온다면 또 헤더를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페리치가 들어왔을 때 뭐 히샬리송이 들어온다든지 다른 패턴으로도 이제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라운드 맨시티전 같은 경우도 지금 패턴들이 셰필드가 크로스에 이은 고공 공격에 많이 무너져요. 그릴리시가 이제 왼쪽 측면에서 또 한 번 두 명의 수비를 앞에 두고 돌파에 이어서 크로스를 또 연결시켰고 홀란이 밀어넣었죠. 바깥쪽으로 이제 돌려넣는 크로스를 잘 마무리했던 장면, 3백을 이제 무용지물로 만드는 크로스 공격으로 득점을 했고요. 결승골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서 워커가 컷백 준 것 포든이 백힐로 내주고 뒤에 있던 로드리가 그냥 중거리 슈팅을 때려 넣었어요. 이런 부분들 토트넘도 비수마나 사르가 배후에서 슈팅을 많이 시도하니까 손흥민 선수가 버텨주고 흘려주면서 2선 선수들, 3선 선수들의 슈팅을 끌어내는 것도 득점의 해법이 될 수가 있고요. 4라운드 에버튼전 같은 경우에는 코너킥 상황에서 1차 헤더 슈팅을 골키퍼가 막은 것을 두쿠레가 밀어넣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들도 충분히 토트넘이 코너킥을 통해서 메디슨의 또 킥이 날카롭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손흥민 선수도 위치 선정과 원터치 슈팅이 좋기 때문에 해결될 수 있다. 말씀드린 대로 셰필드가 3백에 좌우 풀백까지 많이 내려오고 미드필드들의 수비가 좀 더 좋지만 토트넘은 거의 전원 공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들 3백이 1대1로 대응되지 않는다. 토트넘은 사실상 4명의 공격수를 전방에 배치하고 미드필드 숫자도 사실상 포로와 우도기까지 포함하면 5명 정도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영역에 가서도 수적 우위가 있어서 분명히 상대의 허점을 만들어내는데 문제가 없다. 여기에 브레넌 존슨이 이제 웨일스 대표팀 다녀와서 처음 토트넘 훈련을 소화했는데 빠른 속도를 통해서 후반전에 들어와서 새로운 또 컬러를 가미할 수가 있고, 아르헨티나 청대 공격수인 벨리스 선수가 187의 장신이잖아요. 이 선수가 지금 일본 스쿼드에 본격적으로 녹아들었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번에 명단에 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히샬리송 선수도 굉장히 강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긴 하지만 여의치 않으면 후반전에 벨리스가 또 투입이 돼서 가담할 수가 있고, 지금 로셀소도 부상에서 조금 거의 회복을 해서 훈련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벤탄쿠르도 공을 차는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의 스쿼드 데프트는 더욱더 두터워질 것 같고 더 다양한 공격 카드, 다양한 또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을 활용할 수가 있다. 셰필드가 밀집 투비를 펼쳐도 로셀소의 패스, 벨리스의 높이, 히샬리송의 전투력 뭐 이런 많은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존슨의 속도까지 가미된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의 축구, 공격 축구를 더욱더 다채롭게 만들 수 있다라고 기대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경기 전 유럽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의 배당률은 토트넘 승리 쪽으로 더욱 기울고 있는데요. 저희가 첫 번째 프리뷰에서 토트넘의 승리 배당률이 평균적으로 1.28배라고 말씀드렸는데 경기 당일인 오늘 현 시점에서는 1.25배까지 더 낮아졌어요. 더 확률이 높아졌다는 얘기고요. 무승부는 6.30배, 셰필드 승리가 11.44배까지 높아졌기 때문에 이 경기는 토트넘이 몇 골 차로 이기느냐의 문제이지 토트넘의 결과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상대로 토트넘이 대승, 압승 거둘 수 있을지, 손흥민 선수가 한 번 더 해트트릭, 2연속 해트트릭까지 기록을 하면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토트넘과 셰필드전 경기 이후의 모든 소식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